BTS가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하고 한국 영화가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게다가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모습까지. 물론 기뻐할 소식이지만 어느새부턴가 아주 까무라치게 놀라울 일은 아니게 되었죠. 한류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는 건 손흥민이 월클이라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사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분이 아니었으면 하이브와 BTS도 없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한류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자 한국 문화산업계의 대모로 불리는 기업인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이야기입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그에 따른 과감한 투자, 업계를 주름잡는 인싸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죠. 최근에는 영국 BBC에서 뽑은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되고 국제 에미상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그 능력과 업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미경 부회장과 CJ가 어떻게 한류를 만들어 왔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미경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손녀이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딸입니다. 이른바 범삼성가 출신이죠. 현재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딸 만큼 똑똑했던 이미경 회장은 미국에서 공부하던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매우 열악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국은 화교들의 영향력으로 부유한 이미지가 있었고 일본은 당시 워크맨 같은 제품 덕분에 인식이 좋았던 반면 한국은 전쟁을 겪은 가난한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해요. 이때 이미경 부회장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죠. 그리고 1993년 CJ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 사이 중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딴 이미경 부회장은 1995년에 CJ에서 이사로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CJ는 식품회사로 취급받았지 문화와는 거리가 조금 먼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듬해 뜬금없이 이미경 부회장은 당시 센세이션했던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제작사 드림웍스에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투자 금액은 3,500억 원이었는데요. 당시 CJ의 자산 규모가 1조 원이었다고 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과감한 투자였던 거죠. 그 대가로 드림웍스의 아시아 지역 판권을 얻고 무엇보다 영화 배급, 마케팅, 제작 기술 등등 할리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지원받기로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할리우드의 제작자, 투자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됐죠.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전 회장이자 드림웍스 공동 창업자인 제프리 카젠버그는 투자 성사를 위해 미국에 찾아온 이미경 부회장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돈과 야망, 무한한 지식의 셈을 가지고 할리우드에 왔다. 이미경 부회장 덕분에 엄청난 딜을 성사시키고 할리우드의 노하우를 얻게 된 CJ는 그로부터 24년 뒤 영화 기생충을 들고 다시 할리우드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1995년의 역사적인 투자 이후 CJ는 바로 회사 내에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설립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는데요. CJ는 국내 최초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를 오픈합니다. CGV의 오픈은 한국 영화사에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낡고 음침한 동네 영화관이 대다수였는데요. 그런데 CGV가 국내 최초로 멀티플렉스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처럼 레스토랑과 다수의 스크린을 갖춘 고급스럽고 깔끔한 영화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화 관객 수도 가파르게 증가했고 CGV 같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한국 영화 시장이 크게 성장하게 됐어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기준 영화 관객 수가 약 2억 2천만 명, 영화 시장 규모는 세계 5위를 기록했을 정도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자국 영화 점유율이 50%를 넘는다는 거예요. 세계 영화 시장 5위 국가의 자국 영화 점유율이 50%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토대가 아주 잘 마련돼 있다는 뜻이겠죠. CJ는 살인의 추억, 실미도, 타짜같이 걸출한 작품들을 비롯해서 300편이 넘는 작품에 2조 원을 투자하며 한국 영화의 파이를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한국 영화는 이제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미경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019년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하죠. 당시 이미경 부회장은 우리 영화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준 한국 관객들에게 감사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힙니다. 한국 관객들의 비판이 오히려 밑거름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후 CJ가 투자한 미나리와 헤어질 결심이 영화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미경 부회장이 27년 전부터 뿌렸던 씨앗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과감한 투자와 함께 분주하게 현장을 오가며 할리우드와 충무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 이미경 회장은 어느덧 한류의 대모로 불리게 되었죠. 이미경 부회장이 한류의 대모로 불리게 된 데는 K-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팝 없이 한류를 논할 수는 없겠죠. 케이블 방송 엠넷을 필두로 CJ는 K-팝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초의 공개 방송 콘서트 M 카운트다운을 비롯해 아시아의 그래미로 불리는 마마, 아시아의 코첼라 K-콘 등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K-팝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BTS도 사실 CJ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BTS 이전 아이돌 사업에 실패했던 방시혁 대표에게 과감하게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이미경 부회장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세울 수 있었고 BTS도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2014년 LA에서 열린 K콘에서 BTS가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미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유명한 일화죠. 관객 수 10만 명을 동원했던 LA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남미, 중동 각지에서 열린 K콘은 어느덧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K-팝 아티스트들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경 부회장과 CJ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지어지고 있는 CJ 라이브시티가 바로 그것이죠. 대규모 문화 공간을 조성해 K-팝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K 콘텐츠의 성지를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예리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며 성공해온 이미경 부회장과 CJ라서 오히려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2006년 미국 맨해튼에서 세계 여성상 경영 부문을 수상하면서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언젠가 아시아인 모두가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을 즐기는 게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남미에서도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앞서 언급한 영화와 음악뿐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빈센조, 사랑의 불시착 같은 TV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해외 무대에서 완벽한 주류로 거듭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한국은 그 뒤를 열심히 쫓는 중이죠. 하지만 이미경 부회장과 CJ의 꾸준한 투자, 그리고 날로 커져가는 K 콘텐츠의 성장세를 봤을 때 10년, 20년 뒤는 지금과는 또 다른 수준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어벤져스 같은 역대급 스케일의 한국 영화가 등장하고 BTS의 인기를 뛰어넘는 또 다른 초대형 아티스트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회사 주는 누나였습니다.